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자, 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2월 입춘이라는 절기부터가 실제 올해 운이 시작되는 시작점인데요. 그래서 2월의 운세가 특히나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사주에 목이라는 기운이 많거나 수라는 기운이 많거나 각각의 오행이 많고 적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저희는 태과불급 혹은 병약이라고 부릅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치우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불균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달의 운세는 이 오행의 태과불급에 따른 그리고 대처 방안이라던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운세입니다. 태과불급이라고 하는 병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이번 달에 특히 2월은 무인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뜻하고 천간의 무토라는 것은 토의 기운을 뜻합니다. 큰 산과 같아 큰 산의 기운, 큰 흙, 토의 기운이 도래를 했다는 걸 뜻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사주에서 첫 번째로 내가 사주에 목이 많다. 목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목이 많은 사주를 병약에서 얘기할 때 목다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많아서 물이 부족해진 현상을 의미를 하죠. 목다수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목이라는 것은 내가 키워야 될 나무를 뜻하고 수라는 것은 내 영양분, 지식, 실력을 뜻한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많고 수라고 하는 실력이 부족해진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다수축이라는 뜻은 내가 사주에 목이 많을 때 특히 2월 운세에서는 부족한 실력이 드러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능력을 있다고 하면서 과대 포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겠죠.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경금이라는 글자예요. 내가 사주에 목이 많지만 경금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는 한 가지의 전문성을 특화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키우고 저거 키우고 여기 우물 조금 팠다가 저기 우물 조금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우물을 계속 파서 나만의 독특한 실력과 전문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치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것저것 다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전지를 하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서 키워야 될 것을 오롯이 올곧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전문성을 개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목이 많은 사주는 이것저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하나 정한 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토가 많은 사주 있죠. 무토, 기토, 지지의 진술, 충미 이런 글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 토가 많다라는 뜻은 이게 땅이 두텁고 깊고 높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큰 산과 같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토가 많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돈후라고 합니다.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회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말고 이 돈후라는 것은 내가 땅을 뚫고 올라와야 돼. 나무가 싹이 튀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땅이 너무 높다 보니까 뚫고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실력, 이 수라는 것을 가뒀다라는 뜻이거든요. 돈후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돈후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경금이 있거나 또는 간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토가 많은 사주는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게 그거에 맞춰서 응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데 한 걸음 부족할 수 있다. 시기를 시적절하게 맞춰서 변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타이밍을 늦추다.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기회를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토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온도를 받아들일 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지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얼른 따뜻해져가지고 변화를 인지해야 되는데 이게 토가 두텁다 보니까 이 따뜻해지는데 오래 걸려. 이게 지금 따뜻한지 추운지에 대한 변화가 오래 걸리다. 타이밍을 놓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이 내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경금으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기술을 더한다, 여기에 노동을 더한다, 여기에 현장을 더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토목, 건설, 건축 이런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해요. 현장 응용력을 발현하는 걸 뜻하죠. 또는 간목이 있게 된다면 내가 그냥 한 우물을 파듯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외부와 타협하지 않고 나의 고집을 더 세워서 비록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 고유한 깊이 있는 실력을 만들어 나간다. 이론, 붓을 꺾지 않겠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가 많았을 때 발생하는 게 돈후라고 하는 땅이 높고 두텁다라는 뜻이고 회화라는 것은 해를 가렸다는 뜻이에요. 산이 높으니까 우리 집에는 해가 안 뜨는 거야. 응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다, 척박한 환경이다, 드러나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의 이로움을 내가 받지 못하는 현상과도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경금의 소토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정화시켜라. 바꾸고 변화해야 된다. 근데 토가 이렇게 두터우면은 이 변화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는 걸 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팅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거죠. 내가 금이 있거나 목이 있으면 자기 주장과 변화에 맞춰서 지내나 할 텐데 토가 많은데 불구하고 경금이나 간목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변화의 타이밍을 못 잡을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한번 귀 기울여 들여보고 관찰해 봅시다. 그래서 변화의 타이밍을 잘 잡고 내가 계속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나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토가 많으면 변화에 잘 순응하자라는 뜻이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가 많다, 수라는 기운이 많다라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수의 기운이 많은 것은 이때는 좀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때 수가 많으면은 음습이나 혹은 과습이라고 해서 습해지는 현상, 이끼 끼고 응달에 이렇게 곰팡이 쓸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습하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가 많았을 경우 이 인월이라고 하는 양력 2월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음습과 과습이라고 해서 내가 이게 생각에 곰팡이 쓸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 막 생각에 침몰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계속 반복하고 반추하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생각 때문에 골치 아프신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수가 많은데 토까지 있다. 기토라고 하는 토까지 있다 하면은 이거는 건강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강에 바이러스 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곰팡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된다. 검진 같은 것도 잘 받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방법은 이것도 경금의 금생수가 필요합니다. 경금이라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곰팡이 쓸지 않게 하는 걸 뜻해요.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사주의 특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자. 너무 깊이 있게 너무 함몰돼가지고 생각에 치우친 생각이 나를 막 이렇게 곰팡이 쓸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불필요함을 좀 제거하자. 깊이 생각할 거 말고 픽션 말고 실제 다큐만 하자. 그냥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은 하나 접어놓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토까지 있으면 이거는 건강
조심해야 된다.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건강 검진 미리 사전에 이렇게 검진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다음에 화가 많았을 경우, 화가 많은 사주 이번 달에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화가 많아서 뭐 병화 이런 게 많으면 오히려 또 이로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화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다라는 것은 내가 나가서 도전하다, 실천하다, 현장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현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가 많으신 사주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세상에 진출하고 발표하고 도전하고 제출하고 응시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주에 금생수라는 게까지 잘 돼 있으면 금상첨화죠. 금생수까지 잘 돼 있으면 금생수라고 하는 이 수의 기운이 잘 배합이 돼 있으면 화가 많았을 때 오히려 효과가 커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제 금이 많은 경우. 금이 내가 사주에 뭐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또 지지에는 뭐 신, 유, 술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또 잔뜩 금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때 금이 많은 것은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실용적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이 왕한 사주는 야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지금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가림 잡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무인달이라고 하는 올해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목이 많았을 때 실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전문성을 강화하자. 토가 많은 사주는 내가 현장의 변화의 시대에 따르지 못할 수 있으니 때에 맞춰서 잘 변화하고 융합하고 이렇게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뜻합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때다라는 거. 봄이 왔는데 아직도 나는 추워가지고 막 이불 속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모습, 타이밍을 놓친 건 거죠. 이렇게 나가야 될 때 알아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너무 깊이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속 계획 잡지 말고 일단은 세상에 나아가자. 현장을 받아들이자. 노동을 기피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경금이나 간목이 있으면 그렇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주변 사람과 상의하자. 컨설팅을 받자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사주에 수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친 생각에 의한 스트레스로 내가 뭐 불안 심리라던가 염려, 걱정, 이렇게 우환 의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팩트 위주로 하자. 너무 생각에 치우치지 말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현실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경금이 있으면은 이것을 내가 오히려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화가 많거나 금이 많은 사주는 오히려 좀 나쁘지는 않다. 내가 화라는 게 많으면은 준비했던 것을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도전하다, 응시하라라는 뜻인 거고, 금이 많다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좀 가림을 잡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게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는 무인달입니다. 이번 달은 이렇게 사주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단식 판단으로 이게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니 그렇게 이제 한쪽으로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양분하지 마시고 이럴 수 있겠구나라고 참고하셔서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2025년의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